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29일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최근 제기한 토벤 스타비스키 후보 측의 후보 등록 청원서 오류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관계자들한테 거듭 요청했습니다. 29일 아침 시간 장대비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모기에 의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28일 오후 11시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관 1명이 숨지고 다른 경관 1명이 다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모든 미국민들이 힘을 합쳐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자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홀로 할 수 없기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29일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제기한 토벤 스타비스키 후보 측의 후보 등록 청원서 오류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관계자들한테 거듭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진 후보가 토비앤 스타비스키 유권자 청원서 오류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뿌리 깊은 주류 정치권의 담합에 따른 공정치 못한 선거 행정 관행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담합 구조, 또 정실 인사 이런 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의 서명이 담긴 서한도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만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 선거 규정을 적용하면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청원서는 어떤 기준으로도 후보 등록 청원서로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법정에다 제소를 해서 법정에서 또 판가름을 할 것입니다. 정승진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 3,515개 중 무려 3,502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사대로라면 이 중 13개의 청원서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유권자 청원서는 유권자 후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후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29일 아침 시간 장대비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이에비뉴와 스미스 사이 구가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해 차량들의 힘겨운 통행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와 뉴악에서도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 가든스테이트는 29일 오전까지 긴급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모기에 의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29일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마이애미에서 모기에 의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릭 스캇 주지사는 마이애미에서 최근 여성 1명과 남성 3명 등 총 4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으며 이들은 모두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내에서 19,000건의 검사 결과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최근 발견된 4명의 감염자들 모두 지카 바이러스 위험국을 여행하거나 감염자와의 성접촉 등의 기록이 없어 모기 이외의 다른 감염 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는 1,650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모기에 의한 감염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아시안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이 28일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로 보이는 사건에 2명의 용의자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6월 26일 밤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북쪽 방향 1번 트레인에서 한 아시안 여성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용의자들을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86가역에서 탑승하자 용의자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욕설이 섞인 고함을 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명의 용의자들은 안티아시안을 외치며 이 동양계 여성을 땅바닥에 밀치고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들은 웨스트 백시가와 브로드웨이 역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콜롬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29살의 동양계 여성으로 사건 당시 그녀의 부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직후 뇌진탕과 머리와 몸에 타박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2명의 용의자가 히스패닉계 여성이라며 CCTV 영상을 토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28일 저녁 5시 반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로벌링 스트리트 회계 사무실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은 총으로 위협해 사무실 내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돈을 훔치기 전에 사무실 직원인 60세 남성을 총으로 가격하고 19살 여성 종업원은 끈으로 묶어놨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용의자 중에 감시 카메라에 잡힌 한 용의자는 페덱스 유니폼을 착용했고 도주할 때 쓰고 있던 모자와 유니폼을 벗어던졌습니다. 옆 건물에 일하고 있던 한 용의자는 이들 2명의 용의자들이 범행 직후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대체적으로 안전한 곳인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 공공 수영장에서 8살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28일 오후 3시 45분경 뉴저지 테너플라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야외 수영장에서 8살 남자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물 밖으로 건져 올려졌을 당시 심박동이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아이는 인근 잉그루드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아이는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 아동 중환자실로 옮겨져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카플린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는 페이스북에 이날 수영장을 하루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알리며 아이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안전요원이 아이를 조속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저녁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로 후송된 후 아이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28일 오후 11시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관 1명이 숨지고 다른 경관 1명이 다쳤습니다. 총에 맞은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총격은 전날 밤 늦게 샌디에고시 남동부 사우스 크레스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전담반 소속인 2경관이 검문을 위해 차량을 도로에 세운 직후 총격이 벌어졌고 이 총격으로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모든 미국인들이 힘을 합쳐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자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홀로 할 수 없기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날 오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농구 경기장 웰스파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적인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수락연설을 마지막으로 지난 25일부터 진행이 된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주요 정당 최초로 여성 대선 후보가 된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16명의 경쟁자를 꺾으며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끝에 공화당 티켓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가 물러설 수 없는 100일여간의 세계 대선 본선 승부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28일 외교안보 구상과 관련해 첫 일성으로 동맹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동맹의 안보 무임 승차론과 더불어 미군 철수까지 위협하며 기존 동맹 질서의 재편을 내세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 확연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또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불공정 무역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맞서 나토 동맹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전 세계 동맹과 함께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가진 미국 가구의 비율이 1965년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통계국은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을 소유한 미국 가구의 비율이 62.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0.5%포인트 그리고 올 1분기보다는 0.6%포인트가 각각 떨어진 것으로 통계국이 이 통계를 시작했던 1965년도와 같습니다.
주택 보유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미 언론들은 밀레니엄 세대가 집을 사지 않는 것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 NL협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공동으로 8월 8일 오전 11시 맨해튼 뉴욕타임즈 앞에서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주 정부의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는 것으로 중국계 네일협회 회원들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시카고 여성 컨퍼런스가 28일에서 30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 컨퍼런스는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통일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 유럽, 일본 등 43개 협의회 여성 자문위원 11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일행이 29일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교육 분야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대학 간의 교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동문회 활동 지원 등 대외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31일에는 뉴저지 풍림에서 대학 동문회 연맹이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해 특강도 진행합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계 장악 지역을 재점령한 후 민간인 수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가 시리아 북부 만비지 부근의 알부웨이르 지역을 재점령한 뒤 주민 24명을 살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IS가 재점령하자 주민 대부분이 달아났지만 마을의 남은 이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카스트 체계에서 최하위층인 달리트에 속하는 부부가 자녀의 과자값 22센트를 속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위 카스트 상점 주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도 했습니다. 29일간 힌두스탄 타임즈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의 마인프리 지역에서 바라트 나투와 그의 부인 맘타는 전날 동네 상점 주인인 아쇼크 미슈라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미슈라가 나트 부부에게 며칠 전 과자를 사고 내지 않은 15루피, 미국 돈으로 22센트를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들 부부가 돈이 없다며 며칠 여유를 더 달라고 하자 도끼를 들고 이들 부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는 나트 부부는 3명의 자녀에게 줄 과자를 외상으로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를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가 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사에 44,235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28일 지난 3월에 체포된 배모 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에 3년간 44,235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퇴한 농부인 배 씨는 지난 3월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 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모로코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던진 돌을 맞아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6일 모로코 라바트의 한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코로 사육장 울타리 밖으로 던진 돌이 7살 여자 어린이 머리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라바트 동물원은 해당 소녀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주인이 심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우주 방사선이 우주인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최초로 조사한 자료여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28일 플로리다 주립대한 연구팀은 달에 다녀온 우주인이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은 우주인이나 우주로 나가지 않은 우주인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30일인) 토요일은 오후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31일인 일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3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8월 1일 월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고 밤에는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8월 2일인 화요일은 오전에 낀 구름이 오후에 소나기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